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다시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최근에 이제 상승장이 있고 시장 수익률보다 좀 못 미치는 그런 결과물을 많이 얻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로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 왜 그런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총망라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놓고요. 이거 오른쪽으로 좀 놓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어, 그 포트폴리오에서 이 수익을 이제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이거는 분할 매수와는 다르게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종목을 매수하는 건데, 몇 종목을 사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제 경험입니다. 한 종목, 2, 3, 4, 5 이렇게 있잖아요. 쭉쭉 있잖아요. 한 종목 무조건 안 좋아요. 무조건 안 좋습니다. 무조건. 예. 내가 한 종목 몰빵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 무조건 안 좋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이게 왜 안 좋냐면 여러분 최근에 이제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죠? 특히 있잖아요. 상승장에서는 그 내가 갖고 있는 그 테마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돌아서 올라갑니다. 순환매가 돼요. 그러면은 이 한 종목만 갖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진짜 내가 어떤 1급적인 그 기밀 정보를 갖고 있거나 대박이 나야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한 종목만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는 뭐냐면은 약간 집요할 때, 그리고 그거를 내가 뭔가 빠져들었을 때 그 종목에 대해서 그럴 때는 한 종목만 갖고 있어요. 근데 무조건 한 종목보다는 두 종목이 좋습니다. 무조건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같이 갖고 있는다. SK하이닉스만 갖고 있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렇지만은 또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종목 수는요. 너무 많으면 안 좋지만은 한 종목은 최악입니다. 최악. 최악이에요. 최악. 예, 이것만 기억하세요. 한 종목 갖고 있으면 엄청 많을 겁니다. 개인 투자자 하시는 분들 위해서. 최악입니다. 버리세요. 일단 그 마인드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이 다섯 종목입니다. 다섯 종목 정도를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럼 어떤 종목을 투자하냐라고 했을 때 왜 다섯 종목이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섯 종목이라고 하면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균등 분할하면은 20%입니다. 그죠? 현금 빼고요. 20%예요. 근데 20%면은 비중이 없는 게 아닙니다. 비중이 있어요. 있는데 저는 이제 좀 자신 있다고 하면은 한 종목 3개 정도. 그리고 조금 더 자신 있지 않다 생각하면 5개인데요. 종목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요. 시장 수익률과 가깝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평균값이기 때문에. 줄면 줄수록 시장 수익률과는 별개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수익률이 이렇게 돼 있다면은 어, 한 종목만 갖고 있으면 이렇게 되고요. 그죠? 다섯 종목, 여섯 종목, 일곱 종목 갖고 있으면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수익률과 추종하는 것이 이제 주식수 많으면 종목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그게 아닐수록 이제 변동성이 심한데 이게 절반만 되더라도요. 상당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한 종목 하지 마십시오. 최소 5개. 왜 5개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5개라고 하면 다양성이 존재를 해요. 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 어떤 종목이 요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어떤 종목이라고 하면요. 이 5개가 결국에는 테마가 달라야 되고요. 테마. 그다음에 시총의 크기. 그리고 그다음에 지수를 추정하는지. 예를 들면은 최근에 급등했죠. 이 최근에 급등하고 떨어졌을 때 이게 그대로 왔다 갔다 움직이는 종목들이 5개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요 5개 종목을 갖고 있는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때 반드시 테마별로 분류하거나 시총으로 분류하거나 지수 추정으로 분류하거나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같은 테마의 시총을 다르게 하거나 지수를 추정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같이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5개의 비율을 다르게 합니다. 어떤 거 기준으로 하냐? 결국에는 요겁니다. 샤프 비율. 이 샤프 비율이 중요합니다. 샤프 비율은 결국에는 변동성 대비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변동이 됐을 때 수익률이
좋냐 안 좋냐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수익률은 변동성이 3인데 수익률이 3%예요. 그러면은 1입니다. 샤프 비율은. 근데 내가 포트폴리오 잘 구성해서 시장 수익률이 5%인데요. 변동성은 4예요. 그러면은 얘가 더 우세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샤프 비율을 높이는 겁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샤프 비율 높여.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단순히 오늘의 수익률, 내일의 수익률, 한 달의 평균 수익률이 아니라 변동성 대비 얼마큼 오르냐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시장이 20 몇 프로씩 올라갔을 때 변동성이 있습니까? 최근에는 없었죠. 그냥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없는 거예요. 변동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극대화됐죠. 그러니까 엄청난 초과 수익률이 달성해야지 정상인 건데 그거를 내가 한 종목 갖고 있어가지고 달성 못하는 거죠. 예. 일단은 한 종목은 절대 갖고 있지 마세요. 일단 한 종목 갖고 있으신 분은 무조건 반성을 하시고 이건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기 때문에 꼭 5개 정도로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테마 예를 들면은 오늘도 제가 강조를 드렸지만 화장품, 반도체, 원전, 전고체, HBM 많잖아요, 그죠? 그 HBM도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결국 이렇게 나눠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거는 지수가 추정되는 거, 어떤 건 지수와는 크게 무관한 거, 어떤 건 지수가 올랐을 때 좀 떨어지는 거, 이런 건 거의 없죠. 그러니까 보통 두 개입니다. 지수를 추정하거나 추정하지 않거나 두 개입니다. 지수가 올랐는데 떨어지는 것들은 그거는 애초에 잡주입니다. 지수가 올라갔는데 같이 올라가는 거, 지수가 올랐지만은 횡보하는 거, 그거는 이제 타이밍적으로 주가가 다르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화장품 강조드렸던 것이 지수가 올랐지만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비율을 말씀드려 보면은 비율은 결국에는 얘를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대 몇으로 비율을 가져가냐의 의미예요. 근데 이 비율을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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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가져가도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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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예. 20%씩. 근데 제일 제가 중요한 거는 주력이 있어야 됩니다. 주력이. 왜 제가 주력이 있다고 말씀드리냐면 결국에는 주력이 없다는 것은요. 포트폴리오의 방향성이 없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포트폴리오를 20%씩 다 나눠 간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시장 수익률을 추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어도 내가 30%나 40%짜리 비중을 두시는 것이 좋고요. 좀 내 공격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50% 비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셔야 되고 최대 50%가 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종목만 하더라도요. 50대 50이죠. 좋습니다. 3개 하면 5대 2대 3. 좋죠? 4개 하면요. 5대 2대 2대 1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최소 5개 종목은 하시는 것이 좋다. 5개 종목인데 내가 돈이 많아요. 그 돈이 많으면은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은 예를 들면은 뭐 HBM이면은 뭐 한미, SK하이닉스. 얘는 뭐예요? 동행합니까? 이 종목이? 테마는 동행하는데요. 지금 지수와는 별개로 움직이죠. SK하이닉스는 올라가는데 한미는 안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포트폴리오 잡으면 좋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 한미와 SK하이닉스 결국 HBM과 같이 가는 애들이지만 지금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얘가 한미가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면은 오히려 SK하이닉스가 조정을 받았을 때 한미가 조정을 안 받으면서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안정성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대 여기 5개 종목인데 2개씩 하면은 10개 종목이죠. 이 정도까지. 웬만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종목이 10개가 넘어가면요. 그 종목을 분석하는데요. 여러분 하나 분석하는데 15분, 20분 걸립니다. 10개면요. 150분이에요. 15분에 10개면 150분입니다. 그 150분이면 얼마예요? 2시간 반이죠. 매일매일 여러분 2시간 반 내 종목만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오르는 종목만 보고 떨어지는 종목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집중성이 떨어져요. 차라리 5개 종목만 하시고 관심 종목을 두셔가지고 그거를 보시는 것이 오히려 전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효과성에 대해서는 뭐 제가 강조를 몇 번 드리겠지만은
무조건 효과가 좋아요. 예. 이거 하나 한 종목 산다고 해 가지고 절대 수익률이 좋지 않습니다. 예. 그게요. 심지어 주가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도중에도 이 종목만 사면요. 수익률이 좋지 못해요. 이 종목만 사면은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못 갖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데까지 기다려 줄 수 있어요. 왜? 내 전체의 자산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결국에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요런 것들을 중합해서 봤을 때 전체 자산은 올라가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고수익을 내는 데까지 갖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가 결국엔 시장 수익률과 좋냐, 좋지 않냐를 비교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 시장 수익률과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시장의 평균적인 회사들보다는 성장률이 높고 매출액이 좋고 그렇죠? 외국인 수급이 좋고 공매도를 안 치고 대차를 상환하고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엮였을 때 시장 수익률보다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자, 1, 2, 3, 4, 5, 5개 종목이 있어요. A, B, C, D, E. 자, 여기서 A가 올라요. B 떨어져요. C 그대로 있어요. D 조금 떨어져요. E 조금 떨어져요. 자, 이렇게 되면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보통은 A를 팔아요. A를 팔고 B를 사고, B, C, D, E를 사거나 보통 그렇습니다. A를 팔고 B, C, 나머지 거를 사요. 이걸 팔아서 사요. 최악입니다. 자, 이게 왜 최악이냐고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오늘 자, 오늘 화장품이 올랐죠. 그리고 반도체가 떨어졌습니다. 조금 전반적으로. 자, 저번에는 카카오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고 다른 종목들이 좀 떨어졌어요. 자, 오늘은 카카오 종목들이 또 많이 떨어졌고 나머지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은요. 다 올라갈 수는 없고 어떤 종목은 올라가고 어떤 종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다 올라가잖아요. 정말 다 올라간다는 뜻은 무슨 말이에요?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급상승장이라는 그런 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같이 3,100포인트 갔던 이런 장에서도 3,100포인트를 간다는 이런 장에서도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급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떨어진 종목들은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을 팔면 다른 것들을 사면 안 돼요. 제가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제일 좋은 거는 얘를 팔고 얘를 사는 게 가장 좋은데 이거는 인간의 심리상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 안 돼요. 몇 안 됩니다. 몇 안 돼요. 근데 이걸 팔고 이걸 살려면요. 명확하게 내가 이 B, C, D, E가 샀던 그 매수 자리가 분할 매수여야 되고요. 남들보다 싼 자리여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를 봤다? 근데 결국엔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A는 올라갔는데 얘네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팔고 살 준비를 해야죠. 근데 이런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요.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면은 B가 올랐잖아요. 그냥 B만 파세요. 그냥 현금 갖고 계세요. B, C, D, E 하잖아요. 더 좋은 거 A 팔았죠. 원래 B 팔아야 되잖아요. 심리적으로 A를 팔아서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럼 B, C, D를 일부 팔아요. 그래서 수익을 또이또이 맞춰요. 그래서 걔를 갖고 있어요. 현금으로. 그게 베스트입니다. 왜냐면은 A가 수익이 났다는 건 결국 시장이 나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 판단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것들은 틀렸지만은 그러면은 같이 팔아주면서 그 시장에 대한 수익률을 내가 챙기고 그걸 현금화하면서 그 돈을 결국에는 다음에 무기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A를 내가 수익이 났다 하면 A를 파는 게 안 좋은 방법이지만 A를 팔았다고 했을 때는 B, C, D도 같이 팔면서 손실을 또이또이 시킨 다음에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리밸런싱도 마찬가지예요. 리밸런싱을 제가 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결국에 보세요. 내가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해가지고 1억이요. 1억이 있는데 이게 1억 2천이 됐어요. 플러스 2천만 원이죠. 플러스 2천만 원이면은 이 2천만 원을 내가 번 상태가 1억 2천이 됐어. 내 계좌가. 예를 들어서 자 거꾸로 자 천주예요. 천주에 1억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천주에 1억이죠. 갖고 있었으니까.
1억 2천 됩니다. 그럼 얼마큼 팔아요? 내가 1억만큼 파는 거예요.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상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얼마큼 2천만 원씩 팔아요. 이거 얼마 팔아야 돼요? 한 대략 20% 팔아야 되죠. 그럼 200주 팝니다. 아마 180주 정도 팔면 될 거예요. 한 180주 정도 팔면 어떻게 돼요? 다시 1억이 되죠. 예, 갖고 있습니다. 예, 갖고 있어요. 그냥. 그리고 얘가 1억이 됐죠. 다시 얘가 2억이 돼요. 딱 2천만 원 팔아서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리밸런싱 하셔야 돼요. 리밸런싱은 결국에는 현금과 리밸런싱이라는 뜻은 현금과 주식의 비율이 달라졌을 때 달라짐. 현금과 주식이 달라진 거. 예전에는 자 보세요. 1억이 있는데 내가 여기 10% 갖고 있어요. 1천만 원. 그죠? 갖고 있었어요. 근데 나 지금 1천만 원 갖고 1천만 원 갖고 있죠. 근데 1억 2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천만 원 팔아가서 맞추는 거예요. 1억 1천, 여기 2천.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리밸런싱을 하셔야 나중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손실률은 줄고 그 손실에 따라서 내가 추가적인 돈이 들어오면서 싸게 살 수 있다. 그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현금도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현금도. 현금을 안 갖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 최근같이 이제 상승장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갖고 있으면은 아주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손해예요. 왜냐면은 나 이거 지금 넣으면은 몇백이라 더 벌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잘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냉정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자 1억이 있다고 합시다. 뭐 1억 정도 투자하신 분 꽤 계시니까 1억이에요. 1억을 투자하는데 내가 1억 다 몰빵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8천 하고 2천 8천만 원 투자했어요. 얘가 20%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1억 투면 2천만 원 벌었죠. 얘 얼마 벌어요? 1,600 벌죠. 그러면 400 차이예요. 그죠? 400 차이예요. 근데 이 2천에서 2천만 원 1억 2천에 20% 올라서 1억 2천 됐잖아요. 여기서 떨어졌을 때가 문제예요. 여기서 내가 5%로 떨어졌을 때 한 5% 정도로 떨어졌을 때 무조건 2천만 원 갖고 있는 현금 갖고 있는 사람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무조건. 우린 D가 없잖아. D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400을 못 벌었다 하더라도요. 여기서 떨어졌을 때 내가 2천을 들어간다는 그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을 이런 것들 다 고려했을 때 얼마를 갖고 투자해야 되냐? 자, 그럼 몇 개 자 보세요. 일단은 몇 종목이죠? 5종목이죠. 그렇죠? 5종목이에요. 그렇죠? 현금 얼마큼 있어야 돼요? 현금 뭐 20%는 있어야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몇 종목이에요? 현금 포함해서 6종목입니다. 근데 이거 몰빵하면 돼안 돼요? 안 되죠. 최소 아무리 못해 몇 번에 나눠서야 됩니까? 5번. 그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5번이면 몇 번입니까? 5, 20번이니까 25번이에요. 25번. 25번에 100만 원이면 얼마예요? 2,500만 원이죠. 그 현금 여기 10% 20%가 얼마예요? 500만 원. 자, 3천만 원이 있으면요. 5개 종목을 한 번에 100만 원씩밖에 못 사요. 이거 합니까? 못 한다고요. 이 100만 원에서 내가 한 10% 정도 수익이 났을 때 내 어느 정도 근로소득과의 약간 유사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를 최소로 해야 되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아무리 못해도 5천에서 1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이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분할 매수 지켜가면서 리밸런스 지켜가면서 포트폴리오 극대화하면서 하려면은 결국에는 아무리 못해도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는 돼야 내가 이런 것들을 구현하면서 수익을 느끼면서 롱런을 할 수 있어요. 많은 투자자분들은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로 하게 되면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똑같은 몰빵을 하게 되고 현금 비중이 없게 되고 지수가 떨어지거나 주가가 급락했을 때 내가 대응할 수 없이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꼭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를 한번 운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5천만 원이 되기까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계속해서.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몇 년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내 몸에 배버려요. 내가 몸에 그거를 그냥 몸에 완전 이게 배버리기 때문에 분할 매수 못 버팁니다. 분할 매도 누가 어떻게 합니까? 다 5종목 언제 5종목 사요? 분할 매수 언제 5종목 분할 매수 합니까? 언제 이거 샤프비를 따져가면서 언제 합니까? 그거 내가 여태까지 5년 동안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5천만 원 1억이 생기면서 어떻게 이걸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보면은 지금까지 버텼기 때문에 수익이 이제 또 나잖아요. 못 버티고 그 2022년도, 2023년도에 포기하고 갔던 분들은 지금 아이고 합니다. SK하이닉스 7만 원, 8만 원 갔을 때 두렵다고 던졌던 분들은 결국 지금 20만 원대가 가는 거니까 얼마나 배가 아파요. 야, 그냥 가만히 놔둘 걸. 가만히 있을 걸. 다시 찾아옵니다. 그분들이 찾아왔을 때가 분명히 다시 고점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제가 드리는 말씀, 돈이 5천만 원 1억이 없더라도 꼭 지켜보세요. 내가 5종목 해보고요. 분할 매수 해보고요. 예, 요거 좀 포트폴리오 지켜가면서 투자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요거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